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하루를 보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던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도 없고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면 오히려 내가 오늘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고 싶었던 영상을 실컷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었는데 마음은 생각보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게도 힘들었던 날에는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작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결국 끝내고 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불편한 것을 없애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귀찮은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를 망가뜨리는 불편함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모두 없애고 나면 과연 삶이 더 좋아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조립한 가구가 완성되었을 때 괜히 더 애착이 가는 것처럼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는 사실이 언제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노력이라면 그 안에서 만족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참고 고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계속 들면 근육이 아니라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워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 삶도 문제지만 나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삶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반면 힘들어도 이상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글쓰기가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이 귀찮다고 하면서도 다음날 다시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면서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 안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 말이 사랑보다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도 단순한 반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통제하려는 마음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도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의도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한 말이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설명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아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먼저 말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대부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대화를 포기하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보다 이제부터 어떤 대화를 만들어갈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걱정돼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라고 먼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배우자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져도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는 것, 친구가 바빠 연락하지 않는 날에도 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런 관계는 서로 무관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불편을 대신 없애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은 상대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겨버립니다. 배우자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가치까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내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조언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상대가 정말 해결책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나만의 약속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불편함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힘들어하면서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일까? 아니면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장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편안함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불편함은 내려놓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편함은 조금 선택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아무런 무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불편함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힘들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귀찮지만 계속 마음이 가는 것, 두렵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삶에 필요한 불편과 필요 없는 불편을 조금씩 구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결정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만족스러운 삶이란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나에게 딱 견딜 만한 불편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천천히 지켜보세요.